게링은 라디오에서 영국군이 베를린을 폭격할 수만 있다면 날 마이어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자 80대가량의 영국군 폭격기가 베를린을 폭격합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게링을 멍청이라고 자주 불렀다고 하네요. 독일이 전격 작전을 통하여 프랑스를 침공하고 있을 때 게링은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공군부대의 업적을 위하여 히틀러를 설득했고 기갑부대의 진격을 3일 동안이나 멈추게 합니다. 그 덕분에 해안에 포위당해 있던 33만 8천 명의 연합군이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죠. 만약 히틀러가 게링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육군을 진격시켰다면 독일은 훨씬 더 수월하게 전쟁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독일 공군의 전투기대 총감이었던 아돌프 칼란트가 현재 미국의 신형 비행기들이 독일 상공을 휘젓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게링은 독일 상공에는 절대 연합군 비행기가 들어올 수 없다며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덕분에 히틀러는 연합군의 공습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게링의 말에 따르면 연합군 공군은 절대 독일 상공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게링은 특이하게도 철도를 무척이나 좋아했었고 개인 별장에서 장난감 기자 세트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놀기도 했었습니다. 사냥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 놀러를 다녔고 이러다 보니 부관들은 보고를 위하여 매번 게링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게링은 스탈린그라드에 주둔하고 있는 제6군이 포위된다고 해도 공군을 통하여 하루에 750톤의 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히틀러에게 장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활주로와 수송기의 부족으로 30%밖에 보급할 수가 없었죠. 게링의 부하들도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렸지만 연합군의 폭격으로 제대로 망신을 당한 게링은 이를 만회하고자 히틀러에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제6군에게는 절대 퇴각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수십만에 달하는 독일군과 추축국의 병사들이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게링은 자신의 부대를 이용하여 전 유럽의 예술품들을 약탈하였습니다. 특히 조각상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총 5천여 점의 미술품들을 약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게링의 한 비밀 장소에서는 1600점에 달하는 그림과 조각상들이 한 번에 발견되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게링은 역사상 최악의 예술품 약탈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23년부터) 모르핀에 중독된 게링은 과대망상증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그러다 보니 주변 나치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게벨스와는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게벨스 일기장에는 게링의 욕이 잔뜩 있을 정도였습니다. 초창기 멋진 외모를 자랑하던 게링은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몸무게가 40kg 이상 증가하였고 점점 후덕하게 변해갑니다. 게링은 공군만으로도 충분히 영국을 박살낼 수 있다고 장담했었습니다. 물론 초반 공군력은 독일이 강했지만 영국 본토 항공전 중간에 비행장 위주의 폭격을 취소해버리고 런던을 집중적으로 폭격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런던은 꾸역꾸역 공습을 버텨냈고 영국은 그 사이에 조종사들을 보충하고 전투기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군의 공군력은 독일군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독일은 영국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전이 실패하자 게링은 조종사들을 불러놓고 겁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링은 나치 정권에서 아이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미중들에게 게링은 정쟁 영웅이었고 젠틀한 그의 행동과 말투는 나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게링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히틀러가 그를
버리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게링은 논리적이고 유머 있는 언변을 통하여 자신의 변호를 했었고 몇몇 연합군 장군들과 친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게링의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교수형을 받게 되죠. 재판 기간 동안에는 연합군 의사들에게 마약 치료를 받고 다이어트도 하였는데 나름 효과가 있었는지 점점 몸과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만약 히틀러가 게링을 신뢰하지 않았고 독일의 공군 지휘권을 주지 않았다면 역사는 매우 다르게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